1월 13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이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입니다. 내일 이제 첫 번째 변론인데 윤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불참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꼭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 매주 이제 이렇게 화, 목 이틀 열기로 되어 있으니까 참석하지 않으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지금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냐, 경호처와 공수처, 정확하게는 경찰입니다. 이 충돌, 물리적인 충돌, 유혈 사태까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지율 조사, 여론조사, 요즘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난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먼저 잠시 전에 발표가 된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물은 것입니다. 국민의힘 40.8, 민주당 42.2입니다. 박빙의 승부입니다. 4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 여야가 오차 범위 내에 이런 박빙의 승부가 4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얼미터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뒤집어졌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또 뭐 그런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거의 전국의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고 이 세대별로도 다 오르는데 20대에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60대 이상에서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뭐 호남, 광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이렇게 오를까? 국민의힘도 놀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격입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비상계엄 있고 난 다음에 뭐 그 전에 줄 탄핵부터 시작해서 이 각종 입법 독재 이런 부분으로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데 지금은 또 카톡 검열을 하겠다라고 카톡 검열을 하겠다.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뭐 이렇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뭘로 단속한단 말이냐라고 하니까 이게 카톡 검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검열한다는 것이냐. 지금 여기가 무슨 공산당이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뭐 친지들이 카톡을 주고받다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나르기를 하면 고발 조치를 해달라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가족이나 친지들이 서로 고발하도록 5호 담당제라고 하죠, 북한에. 뭐 그런 걸 꿈꾸느냐. 계속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탓이긴 하지만 그래도 20% 넘게 이렇게 폭등할 수가 있느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또 20% 넘게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느냐.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은 맞는데 국민의힘이 잘한 것은 그렇게 뭐 국민의힘이 잘한 건 뭐가 있느냐. 이게 반사이익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저 사법 리스크 이재명은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이 비상계엄 탄핵 정국을 이용해서 이재명이 집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가장 지금 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선동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이게 진영 대결이 이렇게 첨예해지면 가짜뉴스가 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또 선동입니다. 이게 불법, 부적절, 불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애매해지면서 뭐 선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거듭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제가 송은재TV 유튜브를 하면서 보수 우파입니다. 그런데 불법, 가짜뉴스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가짜뉴스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의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가짜뉴스를 하게 되면 이건 처벌을 해야 되지, 불법 가짜뉴스를 저질러 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고 언론을 해야 된다면 그건 처벌해야 되지, 그런 자질, 그런 능력으로는 언론이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짜뉴스 부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뭐 가짜뉴스를 그동안 사실 한 것은 이 민주당 쪽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이 우파 쪽의 가짜뉴스가 많은지,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더 지금 뭐 단속하자, 카톡 검열이 그런 겁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더 발끈하고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이 퇴직금을 신청을 했다. 이 형국에서 퇴직금을 신청하는 것이 맞느냐? 추미애죠. 추미애가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측에서 뭐 그 입 다물라라고 하면서 이런 겁니다. 이 국방부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금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추미애가 무슨 김용현이 굉장히 파렴치한 것처럼, 이런 사태 속에서 구속이 됐는데 퇴직금을 챙기려고 한 것처럼, 이 추미애의 이 태도, 이게 이제 거짓말이죠. 사실은 이게 거짓 선동인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된 이런 상황에서도 월급이 올랐다, 뭐 2억 6천만 원, 이 월급이 오르는 것을 따박따박 챙기고 있다. 그러면 법 규정에 지금 김용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할 의도, 이게 거짓 선동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을 당연히 받게 되죠. 월급이 뭐 오른다면 공무원 그 월급 인상 지침에 따라서 오르는 것이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잘했든 못했든 퇴직을 하고 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그 퇴직금을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몰아붙이는 것, 이게 가짜 뉴스죠. 거짓 선동이죠. 또 뭐 지금 집회 시위에 중국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많이 뭐 참석을 해서 중국인들이 집회 시위를 이끌고 있다, 뭐 몇 명 있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이런 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가짜 뉴스입니다. 그다음 미국 트럼프 측에서 뭐 이번 이 비상계엄을 놓고 탄핵을 놓고 어떤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뭐 하원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다, 이게 뭐 어느 쪽에 도움이 되느냐, 보수 우파에 도움이 되느냐, 중국의 이야기는 또 뭐 이 좌파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계산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은 끼칩니다. 그런데 씁쓸합니다. 저는 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왜 아직도 이렇게, 미국은 중요한 혈맹입니다. 우방이죠. 그런데 아직도 미국을 이렇게 활용해야 하고, 뭐 아직도 좌파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참 씁쓸한 건 씁쓸하고, 여기에도 대부분이 가짜 뉴스고 거짓 선동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부와 정부끼리가 아닌 무슨 하원 의원 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겠으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보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호처에 이제 직무대리죠. 이 박종준 처장이 퇴임을 하고 김성훈 차장이 이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김성훈 차장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김성훈 차장이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무력 사용, 뭐 기관 단총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력, 무장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일부 간부가 거기에 반발을 해서 그 간부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했고, 또 일부 직원이 이 SNS에 글을 올려서, 그러니까 내부, 경호처 내부 이 SNS에 글을 올려서,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무력으로 경호처가 반대를 하거나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건 불법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이 김성훈 차장이 그 글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고, 간부들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이거 내린 부분,
그래서 문제가 되자 다시 SNS에 글을 복구를 시켰다라는 내용. 이건 좀 심각합니다. 이건 지금 윤 대통령이 개입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언론도 보면 보수 쪽 언론의 보도와 지금 뭐 진보 쪽이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정상반대입니다. 같은 팩트를 놓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을 하거나 평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 자체가 지금 다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명백하게 어느 한쪽은 가짜뉴스라는 이야기죠.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뭐 하든 아니면 오보든. 일단 확인되는 것은 김성훈 차장이 이 무장을 지시한 건 사실이고, 무장도 검토를 하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 반발하는 간부를 대기 발령 조치한 건 사실입니다. 또 한 직원이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린 것, 이 글을 내려라라고 했다가 다시 복구를 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윤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서 일부 간부와 점심을 먹은 것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느냐,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 말을 했다 손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느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을 윤 대통령 허락 없이 이렇게 이름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금 입장은 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가장 지금 이 무력 충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것. 물론 윤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 경호처 간부들이니까 어떤 이야기, 입장을 밝혔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인되기 전에 이렇게 넘겨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그 다음, 김성훈 차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경호처 차원에서 이 무력 사용도 검토하는, 지금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각오를 다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도 둘로 나뉘어서 이게 협상파가 있고 박종준처럼 또 강경파가 있다. 이것 가지고도 이 진보 보수 언론들이 나뉘어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있을 겁니다. 경호처는 사람 사는 조직 아니고 무슨 경찰은 사람 사는 조직 아닙니까? 경호처에도 다 강성 온건파가 있을 테고 경찰 쪽에도 강경파 온건파는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부풀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있었느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이 반대쪽이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김성훈 차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각오를 다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각오를 다지는 측면은 있었을 것이다. 이 대기 발령한 이 부분, 해당 간부가 이제 반발을 하고 김성훈 차장에게 사퇴를까지 요구를 했다. 그래서 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언론의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소위 한겨레 이런 쪽에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 무력 사용을, 정말 무력 사용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흘린 것이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그 간부를 통해서 이 좌파 언론 쪽에 정보가 흘러갔더라. 그래서 그 간부를 대기 발령 조치한 것이고, 이 SNS 글도 내리라고 한 것이고,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누가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지 경호처에 소위 스파이를 색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궁색합니다. 이거 보수 우파 쪽이고 국민의힘 쪽이긴 하지만 제가 어지간하면 불법 가짜뉴스가 아니면 두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색합니다. 또 부적절합니다. 스파이를 색출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윤 대통령이 왜 나옵니까? 대통령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그렇게 변명을 해야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무력 사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 차원에서는. 경호처나 경찰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은 무력입니다. 무력 사용을 검토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지시를 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리분별 정도가 안 된다면 경호처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
비호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손해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직원이 내부 SNS에 올린 그걸 뭐 내리라라고 강요를 했다가 반발을 하니까 이제 다시 복구를 시킨 건요. 그 직원이 그런 말을 한 것,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왜 불필요한 이런 짓을 하느냐, 경호처가 지금 계속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직원이 한 말은 그거예요.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무력으로 경호처가 거부하고 나서는 것은 이거 위법이 될 수 있다.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 말까지 막으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했다, 이렇게 궁색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호처나 경찰이나 모두 이 강경파, 온건파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요, 카톡 검열,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미친 짓입니다. 민주당은 아마 이 지지율이 더 추락하게 될 겁니다. 가짜뉴스는 현재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 처벌이 더 필요하면 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계엄 관련해서 지금 뭐 내란 선전 선동은 그 계엄 자체가 지금 실패했고 다 끝났는데 지금 무슨 내란을 선전 선동을 지금 누가 또 한단 말입니까? 지금 또 누가 무슨 동조를 한단 말입니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뉴스가 있다면 가짜뉴스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로 내란 선전 선동 이런 걸로 카톡 검열까지 하면서 또 전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체포영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냐, 이게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되는 것이 맞느냐 논란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이미 됐고 논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많은 이 비상계엄 관련되는 사람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체포영장은 정치권에 의해서 흔히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도망을 가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체포영장이 적법하냐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적부심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실질심사를 하게 되죠.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호가 있습니다. 경호가 있는 경우에 또는 정당의 경우에 뭐 정치인들이 지지자들이 막아서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호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는 그것대로 또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포영장을 놓고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검도 지금 여야가 뭐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체포영장이 적법이냐 뭐 위법이냐 이 발부 자체가 라는 걸 정치적으로 지금 논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법원에 의해서 판정으로 날 부분입니다. 재판 결과로. 정치적으로 논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체포영장 자체가 뭐 불법이다, 탄핵이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역풍을 맞게 된다. 그것도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내일 심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 그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은 빼고 헌법상의 내란 혐의만을 지금 이제 심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진행을 하면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은 누가 잘잘못을 뭐 현실적으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결정해서 저렇게 달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거 왜 이랬느냐, 이재명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이 불법은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탄핵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독자적이고 국민의힘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이 정치 집단으로 이 쇄신을 거듭해야 이 지지율을 온전히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앞으로 헌법재판소나 이 공수처의 수사에 따라서 지지율은 또 계속 출렁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